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어제 미국장이 조금 마이너스 했죠. 뭐 그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뭐 조정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 떨어졌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이유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이 많이 오르면은 한 번씩 조정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많이 떨어지면은 한 번씩 뭐 데드캣 바운스처럼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는 그때부터 이제 변곡점을 그리면서 다시 상승세로 갈 수 있는 게 다 주식시장입니다. 근데 이유를 한번 대자면, 뭐 긴축의 장기화 뭐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주식이 하락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상해 지수랑 항생 지수가 더 크게 작용을 해서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차이나 전기차도 오르지 못했고요. 원래 상승세를 타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오르지 못했고요. 이 그림을 왜 가져왔냐면, 지금 S&P 500 차트인데 지금 Fear and Greed, 그러니까 공포와 탐욕 지수를 봤는데, 지금 익스트림 공포, 그러니까 익스트림 그리드,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극도의 탐욕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차트상으로 봐도 그렇고 조금 과열된 분위기인 것 같다. 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수하고 있는 S&P 500이나 아니면은 QQQ, 나스닥 100이죠. 나스닥 100도 지금 좀 많이 오른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이 지금 약간 고평가, 단기 고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홍콩 증시도 미국의 금융 긴축 장기화 이런 우려 때문에 사흘째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조금 안 좋다. 그리고 또 중국은 청년 실업이 지금 문제죠. 지금 뭐 개혁 개방 이후 최악이라고 나와 있고 2, 3년은 더 간다고 하는데, 이 청년 뭐 대졸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 실업률이 20%가 넘어서 사상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경제의 지금 아킬레스건이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 뭐 금리를 내리고 부동산 이제 투기를 하도록 이렇게 뭐 주택 완화도 해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런 게 풀리면서 중국 증시가 다시 살아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지금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연준 2인자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플레 뭐 2%, 매번 얘기하는 거예요. 2% 목표치 맞추겠다. 물가 상승률 2% 목표가 최우선이다. 미 연준은 계속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까먹어서 그렇지, 미 연준에서는 진짜 인플레를 어떻게든 금리를 올려서 시장이 좀 안 좋아지든 첫 번째 목표는 물가를 잡는 것이다. 물가를 2%로 잡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미 연준 부의장과 이사로 내정된 고위 인사들이 일제히 인플레이션 억제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준은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동결하면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이에 부합하는 시각이다. 그러니까 뭐 7월 달에 또 금리 인상을 한다는 확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주식이 조금 조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 관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TQQQ나 뭐 SOXL이나 지금 세배 레버리지는 완전 관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스닥백이나 S&P 500도 제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좀 조정을 할 것 같아서 좀 관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 부의장에 내정된 필립 제폰슨 이사는 21일 상원 은행위원회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전날 제출한 사전 진술서에 인플레이션 완화가 시작됐지만 목표치 2%를 맞추기 위해 계속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매번 얘기하는 거, 인플레이션 2%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일은 어, 뭐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의 필수 역할이다. 연준 FOMC의 필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으면 계속 이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연준은 금리를 7월 달에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올릴 가능성, 이게 0.25% 올릴 가능성인데 지금 79%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조정을 할 것 같은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을 좀 저는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 것 같은데, 장기로는 어떻게 보냐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미 연준에서 이제 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도 보겠지만 고용률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고용, 특히나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보면은 실업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업률이 만약에 더 늘어나지 않도록 이것도 연준이 또 좀 면밀하게 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업률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아지는 게 오히려 연준에서는 금리 추가, 금리 인하나 아니면 금리 동결해서 더 인하로, 그러니까 금리를 이제 추가로 더 못 올리도록 압박을 할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뭐 금리 인하로 점점 가는 이런 수순이니까
결국은 주식시장에는 조금 더 좋은 상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 연준에서는 어떤 스탠스로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고용률이 그러니까 지금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올라가는 게 연준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마음대로 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뭐 표를 가져왔는데요. 1954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S&P 500 그 수익률을 가져왔는데 연말로 갈수록 대부분 올랐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대부분 지금 수익률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평균만 따져도 연말로 갈수록 수익률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연말로 갈수록 아마 저는 수익률이 좋을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여러분들 분할로 매수를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플, 뭐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페이스북, 그다음에 넷플릭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뭐 테슬라가 이제는 강세죠. 이제 엔비디아가 조금 쉬고 있고 테슬라가 이제는 아주 강세입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쉬면서 테슬라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5.34% 장이 안 좋았는데도 테슬라는 5.34% 올랐습니다. 오늘 지금 뭐 비포 장에서 지금 장 시작 전에도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오를 조짐이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테슬라 지금 이것도 호재가 터졌습니다. 충전 방식 그 미 국가 표준 대나니까 이 테슬라 충전 방식으로 지금 뭐 포드, GM, 그다음에 리비안 이런 데가 테슬라 NACS 충전 방식을 채택을 결정하면서 점점 이제는 아예 미국 국가 표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에서는 테슬라 본사가 있잖아요. 기가 텍사스. 여기에서는 이제 아예 새로 이렇게 충전 테슬라 이런 NACS로 충전을 이렇게 의무화하려고 지금 했다. 의무화하면은 주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텍사스에서는 아예 최초로 테슬라 충전 방식으로 쓰면은 이제 보조금을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테슬라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 충전 생태계에 계속 포드, 제너럴 모터스, 그 다음에 리비안까지 들어간다고 하면은 거의 미국에는 70% 이상 이제 거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거의 테슬라 충전 방식이 미국 북미 대륙을 다 먹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테슬라 주가가 계속 이제 상한가는 아니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은 슈퍼차저 도입하는 업체 이렇게 보면 포드, GM, 리비안, 이제 스탈란티스까지도 이제 테슬라 이 뭐라 그러죠? 충전소를 구입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지금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테슬라 슈퍼차저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왜냐하면 다들 지금 테슬라로 가니까 이거 현대도 지금 가야겠다. 왜냐하면 뒤처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한 게 있잖아요. 테슬라가 예전에 저도 테슬라를 좀 너무 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테슬라 좀 위기다. 이거 더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겁을 줬는데 이 자리가 저점이었네요. 역시 저는 또 인간 지표라고 이렇게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테슬라가 하여간 빠질 때도 40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빠졌어요. 그런데 다시 또 평가를 받으면서 올라오잖아요. 어떤 분이 또 그래요. 차이나 전기차, 뭐 중국 전기차도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냐? 왜 이렇게 떨어지냐 하면은 테슬라도 전기차 1위, 진짜 가장 잘 팔리고 기술력도 가장 좋은 회사인데도 40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빠집니다. 빠지면서 다시 이제 회복하려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직 좀 멀었지만 270달러에서 300달러까지 올라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단 고점이 414달러인데 이렇게까지 빠진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데 뭐 차이나 전기차라고 해서 뭐 이렇게 안 빠지라는 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가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이거는 심리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대외 변수라고 하죠. 매크로적인 변수라고 하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하는 것보다는 그냥 장기적으로 뭐 테슬라든 뭐 애플이든 S&P 500이든 나스닥 100이든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이런 ETF나 주식들은 그냥 꾸준히 주가가 떨어져도 꾸준히 매수하면서 보유해 나가면은 나중에는 결국
결국 가치를 받아서 우상향하거든요. 그렇게 우상향하면서 수익을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계속 믿고 이 방식으로 저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아까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 방식을 보면서 중국의 충전 방식은 어떻게 될까 이거를 한번 찾아봤는데 중국은 전 세계 3곳 중에 2곳이 EV 공공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합친 것보다 중국의 크기가 중국의 충전소가 훨씬 많다. 그래서 미국에는 10배에 달하는 수치고요. 전기 자동차의 챔피언이 되려면은 올바른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차 이런 시장을 열려고 하면은 중국이 가장 크잖아요. 그만큼 인프라도 가장 많이 깔았다. 이 공공 충전소나 충전소를 가장 많이 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 다 뭐 한국을 합친 다 있잖아. 한국, 프랑스, 뭐 유럽, 그다음에 미국 뭐 다 합친 국가보다 중국이 훨씬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유튜버들은 뭐 테슬라 충전 방식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야죠? 유럽은 유럽보다 한국이 더 많이 뭐 충전 대수가 들어가서 한국이 더 충전기가 발전했고 그다음에 중국 얘기는 쏙 빼더라고요. 중국은 그것보다 훨씬 많이 충전 인프라는 발전돼 있는데 이건 쏙 빼고 또 다시 또 중국을 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하는 의도가 뭘까? 어디에서 돈을 받으신 건가? 아니면 뭐 그런 게 의심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저는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일단은 사실은 뭐 중국은 이렇게 많이 인프라가 깔리고 있고요. 특히나 뭐 여러 기업들 있잖아요. 니오가 지금 배터리 수업 스테이션도 하고 있고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샤오펑에서는 고속 충전기도 하고 있고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ETF들 있잖아요. S&P 500이나 나스닥 100 그리고 역시 빅테크가 오를 땐 잘 오릅니다. 미국 테크 탑10이 1.29%나 또 오늘 올라서 고점 대비 0.6% 됐습니다. 이제는 미국 ETF들은 다 플러스 날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가장 속을 썩이는 차이나 전기차랑 글로벌 리튬 이거 2개만 남았어요. 이 2개만 잘 오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속 썩을 일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차이나 전기차를 왜 많이 해주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가장 많이 속을 썩이니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QQQ나 SOXL도 좀 빠졌습니다. 근데 저는 좀 더 빠져서 제가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중국 전기차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친환경 차량 감세를 연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세 감면액이 93조 원, 그러니까 감세를 연장했다고 하는데요.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재무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24년과 25년에 구매하는 신에너지 차량의 차량 한 대당 최대 3만 위안, 그러니까 약 540만 원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구매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는 26년과 27년 구매자의 경우에도 면제 혜택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엔 3만 위안 줬다가 이제는 1.5만 위안 뭐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용차의 재무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세금 감면액은 5,200억 위안,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대로 몇 조 원이죠? 93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세를 면제해주면서 이제 또 판매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경기를 살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에서는 지금 전기차 리튬 배터리 사업을 출사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방글라데시가 아예 자체적인 이런 기술력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가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 배터리나 이런 업체들이 들어가면서 저는 도와줄 것 같다. 아직은 뭐 이렇게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중국 배터리가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남아는 아예 중국이 거의 앞마당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동남아 시장은 아마 중국 배터리들이 많이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랑 CYNGN 이 회사랑 뭐 이렇게 합작을 해서 AI 기반의 자율지게차, 그러니까 자율주행 지게차를 첫 영상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제가 저작권에 걸릴까봐 공개는 못하는데 여기 사진만 봐도요, 여러분들 사진만 봐도 사람이 안 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가면서 여기 링크 있거든요. 링크 가서 클릭해 보시면은 이게 자동으로 가서 지게를 놓고 이렇게 짐을 놓고 다시 짐을 올려오고 이렇게 지게차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대단하다. 이런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거래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면에서는
기업끼리는 이렇게 많이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빌 게이츠, 뭐 일론 머스크, 제이미 다이몬 다 중국에 와서 이런 중국의 내방에서 최근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CEO들이 가장 똑똑한 경제를 읽는 사람들인데 왜 중국에 왔다 가겠어요? 중국의 확장성을 보고 왔다 가겠죠.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중국을 좋아하진 않지만 중국을 싫어한다고 객관적인 이런 자료들까지 부정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랑 이렇게 미국이랑도 협력하면서 AI 기반의 이런 뭐 지게차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또 혁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는 지게차 만드는 동시에 이런 터그트럭도 이렇게 만든다. 대단합니다. 이런 산업 현장에서 쓰는 이런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 쓰는 기계들 있잖아요. 이거를 전기로 대체하는데 다 이거가 거의 비아디 방식으로 가고 있다. 비아디 말고는 이런 걸 생산하는 업체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비아디가 이 시장도 거의 독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단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의 돌핀이란 모델이 영국에 지금 출시가 됐다고 하고 있거든요. 영국에 지금 출시돼서 팔리려고 하고 있다.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돌핀이 영국 시장에 상륙해서 더 큰 크기도 커졌고요. 그 다음에 시작 가격은 중국보다 약 2배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IT 하우스 뉴스에 따르면 비아디 돌핀은 며칠 전 영국 시장에 정식 출시됐으며 올 여름 정식 출시돼 24년 초 인도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뭐 이런데 폭스바겐, 뭐 ID3, MG, MG4 이거에 경쟁을 하려고 지금 내놓은 세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국에 출시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뭐 25,490파운드 뭐 이런 파운드가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 것보다 더 조금 약간 크게 나올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출력 면에서도 보급형 액티브와 부스트 모델이 44.9kWh의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했지만 뭐 액티브 모터의 최대 출력은 93마력, 부스트가 지금 178마력의 출력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서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비아디가 진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요즘 경제적으로 보면 지금 카타르가 중국과 새로운 27년 가스 계약을 체결 준비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왜 중국이 카타르랑 LNG 선을 하려고 하냐면 미국의 LNG를 많이 중국이 수입을 하거든요. 미국의 이런 의존하는 거를 좀 끊으려고 이런 중동에 좀 더 손을 내밀고 있다. 계속 보면은 지금 중동이랑 카타르랑도 위안화 결제를 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우디랑도 친하게 지내면서 사우디랑 또 투자 유치를 하면서 중국이랑 중동이랑 점점 끈끈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는 페트로 달러에서 페트로 위안으로 바뀐다고 하면 이 달러 패권도 점점 위기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아까 뭐 며칠 전에 토니 블링컨이 온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상의를 하려고 오면서 결국은 뭐 이렇게 조금 중국 좋으라고 이렇게 덕담한 게 뭐냐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도 다 미국의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따로 편을 만들어서 영상을 제작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보시면은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는 또 오일머니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동이랑 지금 친해지면서 전기차 업체들이 더 이제 중동 시장에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조를 투자 유치했다고 하는데 니오 CEO는 지금 기술 혁신을 촉진할 것, 그래서 이렇게 3만 위안의 인하 강수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기차 스타트업으로 꼽히는 니오가 11억 달러,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오일머니를 유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부다비에서 뭐 CYVN 홀딩스와 11억 달러 규모의 주식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니오 주식이 좀 오를까요? 그래서 아부다비 재무부가 뭐 자금을 지원해서 니오를 이렇게 살려주겠다, 니오를 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서 니오는 또 스마트 전기차 자동차 산업에 이런 투자를 또 하겠죠. 니오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잘하는 게 이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 배터리 교체. 바로요 5분 만에 배터리가 완충돼서 나오거든요. 여기 배터리를 교체하면서 이
독특한 이 배터리 교체 방식이 지금 중국에는 거의 1500개 가량 깔렸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는 이제는 14개에서 이제 올해 20개까지 늘린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국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2000개 가량 올해에 이렇게 늘릴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이 2000개가 된대요. 앞으로 어마어마하죠.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은 물론 지금 적자예요. 이거를 늘리고 있는 게 보조금 받으면서 늘리고 있지만 물론 적자지만 이게 한 번에 이 생태계가 깔리면은 결국 니오 차량도 어느 정도 많이 팔릴 수가 있다. 왜냐? 자, 니오를 타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충전을 안 하고 이 배터리 교체 방식으로 거의 한다고 합니다. 왜냐?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충전이 아직 빨라지지 않는 한 결국 배터리 교체 방식도 하나의 방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니오에서 특히나 이제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중국 공업정보원으로부터 무선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이 승인을 받아야 팔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승인을 받아서 스마트폰, 니오 스마트폰도 출시를 해서 니오 차랑 같이 이렇게 연동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지금 캐피털, 돈을 모아서 지금 스타트업 업체 CIX 테크놀로지, 반도체 만드는 회사인가 봐요. 이 반도체 만드는 회사에 대해 투자를 해서 나중에 이제 니오도 자율주행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통합 소프트웨어 OS를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차면은. 그래서 그런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이런 투자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데에는, 이런 전기차 관련 이런 산업에는 돈이 계속 모이고 있어요. 부동산은 몰라도 전기차 관련 산업에는 돈이 계속 몰리면서 산업이 계속 커가고 있고요. 가장 중국에서 좀 자랑할 만한 산업이 전기차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조금 논외로 해서 1월에서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배터리 핵심 광물별 의존도 1위 국가를 봤습니다. 한국에서 의존하는 국가가 지금 1위가 거의 뭐 중국이에요. 지금 중국한테 산화 코발트, 수산화 코발트, 황산 망간, 황산 코발트, 수산화 리튬, 산화 리튬, 천연 흑연, 뭐 이산화 망간, 산화 니켈, 수산화 니켈, 이렇게 중국에 거의 독점을 하고 있고요. 중국한테 거의 뭐 의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흑연 있잖아요. 흑연도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중국이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이 비중국산 흑연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전기 자동차 배터리 회사들이 지금 배터리 수요 급증 때문에 뭐 테슬라랑 뭐 메르세데스 벤츠랑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흑연을 중국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중국에서 이제 부족할까봐 다른 비중국에서도 흑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물론 뭐 이제 배터리 재료인 리튬과 코발트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흑연이 조금 부족한 현상에 대한 계획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흑연에 대해서도 계획을 하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무서운 게 흑연을 개발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채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거를 중국이 계속 독점해 나갈 것 같아요. 이게 무섭다. 중국의 기술력과 이런 독점력과 외교력이 너무 무섭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섭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뛰어나니까 독점을 하는 거고, 이런 걸 저는 생산해낸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는 인정해줘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 이게 모르겠어요. AI를 활용해서 히말라야에서 히토류를 탐지한다고 합니다. 히말라야 뭐 약간 1000km 이상의 띠 모양 지역에서 AI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히토류를 지금 뭐 거의 96%까지 정확도로 찾아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토류도 또 중국이 독점을 하잖아요. 근데 이 기술력은 좀 모르겠어요. 중국이 워낙 뻥을 많이 쳐서 일단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히토류 이 독점도 중국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무섭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 특히나 미국도 인정하기 싫지만 중국의 이런 독점력을 점점 인정해주는 분위기거든요. 이제 인정이 되면서 이제 뭐 차이나 전기차나 이런 전기차 산업도 점점 인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뭐 주가는 이게 저평가 받다가 따로 다시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ETF들은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은 데가 어디냐, 결국은 차이나 전기차 저는 ETF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미국 테크탑10은 물론 강한 ETF 종목이에요. 저는 이런 비중을 더 많이 가져가길 바라고 있지만 그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젠 전고점 돌파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아직 좀 이제 조정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 글로벌 리튬이나 아니면은 뭐 차이나 전기차 이쪽으로 저는
조금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